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시간여행에서 펴낸 박동창 지음의 맨발 걷기의 기적입니다. 맨발 걷기는 건강과 치유의 비답, 치유와 생명의 걸음. 우리의 삶은 불가에서 이야기하듯 생로병사로 점철되어 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네 가지 고통에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또한 우리 삶은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고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닌 좌절에 절망한다. 때로는 그러한 절망을 넘어서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도 종종 본다. 그래서 현대인의 삶은 마치 칼날 위의 삶이다. 곳곳에 도살인 질병과 장애, 그리고 성공과 좌절의 연속선상에서 그 고통을 피해가는 일이나 극복해가는 일이나 모두 마치 예리한 칼날 위를 걷는 그러한 날카로움이다. 하지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또 실패와 좌절의 고통에서 그리고 현대인이 직면한 칼날 같은 삶의 불안에서 우리 모두 떨치고 일어서야 한다. 그 모든 것은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질병이나 좌절은 누구에게나 왔다가 간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질병과 실패의 고통이 이번에는 잠시 나에게 왔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를 객관화시켜 하나의 현상과 그림으로 바라보며 자신만의 치유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 병원을 찾아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협조를 받는 일은 기본이다. 반드시 치유하고 해결한다는 믿음과 긍정의 의지 역시 기필코 다져야 한다. 다음은 숲길 맨발 걷기를 통해 근원적인 치유의 힘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숲길을 맨발로 걷는 것은 질병과 좌절의 고통으로 상실된 심신의 균형과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한쪽으로 치우친 몸과 마음의 극단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주변의 무생명과 삶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회복하게 한다. 숲길 맨발 걷기는 그래서 생로병사를 넘는 치유와 생명의 걸음이다. 당신의 맨발이 의사이다. 앞서 맨발로 걷는 숲길은 환상적인 산무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라고 하였다. 입원 절차나 병상도 없고 일체의 진료비나 치료비를 내지 않는 자연 종합병원이라는 뜻이다. 거기에다 의사도 간호사도 없으니 사실은 오무의 종합병원인 셈이다. 그런데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서는 2016년에서 18년 중 참여한 많은 회원으로부터 맨발로 걸은 이후 여러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오로지 매일 맨발로 숲길을 걸어 수많은 질병이 치유되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약 봉투를 다 가져다 버렸고 이제는 한의원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일들도 없어졌다. 숲길을 맨발로 걷는 단순한 일만으로 이루어진 자연치유의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다. 대한걷기연맹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이 대문에 걸려 있다. 그만큼 두 다리로 걸으면, 즉 걷기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실제 많이 걸어야 건강에 좋다는 점에서
이 슬로건은 옳다. 세계보건기구도 걷기를 비만 등을 퇴치하는 주요 운동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대한걷기연맹의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라는 슬로건은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에게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당신의 맨발이 의사이다 라는 것이다. 관련하여 본소에서는 맨발 걷기의 경이로운 치유 효과를 맨발 걷기의 이론들과 다양한 사례 등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 바 당신의 맨발이 의사이다 라는 관점에서 치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맨발로 숲길을 들어서면 우리의 맨발 의사가 여러분의 발바닥을 정성껏 지압해준다. 발바닥에 있는 모든 지압점을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 땅 위에 여러 진료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지속해서 지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속의 각 장기와 기관에 혈액을 왕성하게 공급한다. 결국 몸 전체에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함으로써 각 장기와 기관의 작동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몸의 면역체계가 강화된다. 각 장기가 건강해지니까 온몸 전체가 건강해지고 결국 강력한 치유 효과가 나온다. 당신의 맨발이 의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맨발이 의사인지 좀 더 과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맨발 걷기는 땅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를 몸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몸속을 돌아다니는 무수한 활성산소, 즉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현대 문명병의 90% 이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양전하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 이것은 맨발 의사의 중대한 항산화 처치다. 결국 몸속의 활성산소를 다 중화하고 땅속으로 배출함으로써 각종 암의 예방과 치유의 기제를 작동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맨발 걷기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을 적혈구로 끌어올려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준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제타 전위를 올리고 그 결과 혈액의 점성을 낮추어 혈류의 속도를 높인다. 즉 맨발 걷기로 혈액을 끈적거리지 않게 하고 묽어지게 한다. 그 자체만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결국 맨발 걷기는 맨발로 걷는 모든 사람의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그 치명적인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치유해주는 놀라운 의사이다. 우리가 맨발로 걷는 것은 발을 제압해주고 접지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순환시켜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줌과 동시에 몸속의 활성산소를 모두 중화하고 배출함으로써 암의 근원을 제거해 준다. 어떻게 보면 맨발 걷기는 요즘 회자하는 면역 항암제를 자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과 진배 없는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혈전의 생성을 방지하고 심장마비,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고 또 치유해주는 것이다. 결국 당신의 맨발이 의사이다 라는 정의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앞서 이야기한 숲길은 종합병원이다 라는 명제도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숲길은 자연치유의 종합병원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맨발로 걷는 우리의 맨발이 의사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이에 틈나는 대로 자연치유 종합병원인 숲으로 가서 무비용의 맨발 걷기를 해보시기를 권한다. 지압과 접지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독자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셨으면 하는 것이다. 혹시 혼자 맨발로 걷기가 힘든 분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서 시작하는 저자의 무료 숲길 맨발 걷기 프로그램인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로 오시기 바란다. 맨발 걷기의 바른 자세. 정자세의 바른 걷기를 구현한다. 숲길 맨발 걷기는 근골격계 전체가 똑바로 서서 정자세로 걷는 아름다운 걷기 자세를 지향한다. 우리가 걸을 때 정자세로 똑바로 걷느냐, 아니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느냐, 또 발바닥을 또박또박 떼어 놓으면서 걷느냐, 아니면 팔자 걸음으로 어기적 걷느냐에 따라서 몸의 체형이나 균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조물주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맨발로 걸으며 정자세로 똑바로 걷는 모습을 전제로 모든 몸의 근골격계와 그 안에 분포한 각종 근육과 신경계들이 작동하도록 설계하셨다. 따라서 그러한 균형된 자세를 잃을 경우 몸의 각종 근육과 신경계통의 작동 역시 잘못 작용하거나 정상 궤도를 이탈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면 어떠한 자세가 정자세라고 할 것인가? 통상은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걸음이 정자세로 알려져 있다. 발의 뒤꿈치를 먼저 땅에 딛고 다음 발바닥을 둥글게 접지한 후 발가락에서 마지막 추동력을 확보하는 걸음 형태이다. 그렇게 발뒤꿈치부터 접지하게 되면 허리를 똑바로 받치고 몸을 바르게 세워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마사이족의 걸음 형태는 정자세의 바른 걸음걸이다. 관련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발의 뒤꿈치로부터 발바닥 가운데 아치 부분 그리고 발가락의 세 부분으로 연결되는 걷기 동작에서 양 발바닥의 둥근 아치는 양발이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몸을 굳건하게 접지하게 함과 동시에 두 발과 무릎, 골반, 요추, 척추, 경추로 이어지는 몸의 근골격계 전체가 똑바로 서게 하는 그런 중요한 중심축 기능을 한다. 발가락 부분은 걸을 때 땅을 끌어당김으로써 걷는 추동력을 확보하게 하는 엔진 기능을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발 뒤꿈치를 땅에 먼저 착지한 후 양발의 아치를 중심축으로 하여 몸의 근골격계 전체를 똑바로 떠받친 후 발바닥의 뒤에서 중간, 앞쪽의 발가락으로 힘을 이동한 후 발가락의 엄지, 검지, 중지를 끌어당기면서 발가락이 마치 부채살처럼 펴지는 형태의 걷기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추동력을 얻는 걸음 형태가 정자세의 걷기라 할 것이다. 즉, 황새처럼 걷는 걸음과 스탬프를 찍듯이 걷는 걸음을 결합한 정자세의 걸음 형태로 걷게 되면 양발의 양쪽 바깥날로 뉘어서 걷는 잘못된 걸음 형태를 방지하고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안짱다리 등이 형성되는 오작동도 예방한다.
동시에 몸 전체의 근육과 신경계까지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경우 근골격계 전체가 똑바로 서서 정자세로 걷는 아름다운 걷기 자세가 되고 그것은 맨발로 걸을 때 그 구현이 가능하다. 발가락 힘과 아치의 균형 있는 착지로 전진한다. 발의 아치가 바르게 형성되어야 몸의 근골격계가 제대로 구축된다. 무릎, 골반, 척추, 경추로 이어지는 몸의 근골격계가 똑바로 설 수 있으려면 발바닥의 아치가 바르게 형성되어야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실제 우리의 맨발 걷기는 그러한 발바닥의 아치 형성을 뚜렷하게 만들어지도록 도와준다. 평발인 사람이라도 구두를 벗고 맨발로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바닥의 아치가 균형 있게 형성되어 나간다. 그리고 그렇게 발바닥의 아치를 바로 형성한다는 것은 몸의 근골격계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줄 뿐 아니라 걸을 때 몸이 균형 있게 전진함과 동시에 근육과 골격이 제대로 기능하며 원활하게 작동하는 근간이 된다. 관련하여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의 연구 분야를 맡은 조병욱 회원이 엄지, 검지, 중지 등 세 발가락의 힘으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걸으실 때 엄지, 검지, 중지를 대내며 걸어보세요. 많은 분이 발바닥이 바깥날 쪽으로 힘을 많이 주고 걷습니다. 그래서 신발 밑창도 바깥쪽만 달아버리고 무릎 및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발가락의 힘과 신경이 살아서 힘차게 차고 나가면 온몸의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고 걸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저는 발가락 힘을 키우면서 맨발 산행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에서도 편하고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저자도 조병욱 회원의 지적이 옳다고 본다. 발가락의 힘으로, 즉 발가락으로 땅을 끌어당겨서 앞으로 나가는 추동력을 얻게 되면 몸이 똑바로 전진하는 바른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발가락으로 땅을 끌어당기며 걷지 않고 발의 오른쪽 날 부분이나 왼쪽 날 부분으로 걷게 되면 발바닥의 아치 쪽에 힘이 작용하지를 않는다. 따라서 근골격계 자체가 똑바로 서지를 않게 된다. 다시 말해 그러한 걸음걸이를 일상화하면 발이 똑바로 서지를 않고 마치 안짱다리처럼 발의 안쪽이 바깥쪽으로 휘게 걷게 된다. 결과적으로 몸의 근골격계가 균형감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제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걷는 힘 자체를 온몸 전체에 고르게 전달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위 조병욱 회원의 견해는 매우 타당하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의 대모산 교육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7가지 걸음 형태를 연습하는 이유는 걸으면서 발바닥 부분에 지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방편들이라고 설명한다.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스탬프를 찍듯이 걷는 걸음이 바로 그렇게 발가락에 힘을 중시하고 발가락 부분으로 마치 스탬프를 찍듯이 땅을 짚고 이어서 땅을 끌어당기려는 시도이다. 그것은 발가락 쪽에 있는 목과 머리 쪽의 지압 효과를 극대화하는 걸음걸이이기도 하지만 자연히 엄지와 검지, 중지의 차례로 힘을 주면서 걸으며 추동력을 얻기 위함이다. 그것은 발가락 쪽에 있는 목과 머리 쪽의 지압 효과를 극대화하는 걸음걸이이기도 하지만 자연히 엄지와 검지, 중지의 차례로 힘을 주면서
걸으며 추동력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스탬프를 찍듯이 걸으면 발가락이 부채살처럼 펴지고 땅을 끌어당기면서 발가락의 힘이 안정적으로 몸 전체에 고르게 전달된다. 동시에 발바닥의 아치 부분에도 제대로 힘을 전달하여 아치가 똑바로 자리 잡고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궁극에는 몸의 근골격 체계가 똑바로 서게 하는 든든한 근간을 구축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자세인 최적의 걸음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결론은 발가락의 힘이 엄지, 검지, 중지 순으로 차례로 작동하도록 바르게 걸어야 한다. 즉, 스탬프를 찍듯이 부채살처럼 땅을 끌어당기며 바르게 걷는 것이 결과적으로 발의 아름다운 아치 형성을 촉진한다. 더 나아가 몸의 근골격계 체계가 똑바로 서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스탬프를 찍듯이 걷는 걸음은 사람의 보행 자세를 당당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걸음 형태일 뿐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걸음걸이의 자세이다. 맨발 걷기의 안전수칙 6가지. 숲길 맨발 걷기를 할 때마다 새로 맨발 걷기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관련 안전수칙에 관해 설명해 드리려 노력하지만 진행하다 보면 매번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비가 오는 산길을 맨발로 걷다 보면 미끄러질 수 있고 행여 위험물을 발로 차는 등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맨발로 걷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아래의 6가지 안전수칙을 제시한다. 아무쪼록 아래 안전수칙을 유념하여 치유와 힐링에 안전하고 건강한 숲길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1.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어준다. 맨발로 걷기 전 무릎과 허리, 가슴, 팔 등 온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체조를 반드시 한다. 맨발로 걷는 동안 몸의 각 관절과 뼈, 근육 등 신체 부위들이 잘 작동하여 신체에 조금의 무리라도 가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기 위함이다. 2. 걸을 때는 항상 눈앞 1에서 2m의 지면을 응시한다. 산길에는 간혹 밤송이가 떨어져 있어 우리와 같이 맨발로 걷는 사람에게는 즉각 피해야 할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이다. 따라서 눈앞을 계속 응시하면서 밤송이나 뾰족한 나뭇가지 등 위험물을 잘 피해서 걷도록 한다. 3. 발걸음을 항상 똑바로 수직으로 내딛도록 걷는다. 발을 질질 끌거나 땅을 차면 땅 위에 돌칠 물질에 발이 차여 통증을 느끼게 되거나 상처가 날 가능성이 있다. 발걸음을 가능한 또박또박 걷는 느낌으로 걷는다. 4. 사람이 걷는 길 밖의 풀숲은 맨발로 들어가지 않는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 풀숲은 절대 맨발로 들어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한다. 길 밖에 길이 아닌 풀숲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나 낡은 철조망 등 위험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비탈진 경사면을 내려올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비가 오면 비탈진 경사면은 지극히 미끄러워 자칫 넘어질 염려가 있다. 가능한 비탈진 길은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의 나뭇가지 등을 붙잡고 단단히 지지한 상태에서 내려와야 한다. 6.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상처가 났을 경우 병균이 침투할 수 있으니 인근 병원이나 의원에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파상풍 예방접종은 한 번 받으면 그 효과가 10년간 지속한다 하니 반드시 받도록 한다. 맨발 걷기는 무비용, 지상 최고의 명약, 보약을 다려먹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정계숙 회원이 어느 가을날 숲길을 걷는 그 무한의 행복감을 노래하였다. 비 갠 숲속에선 한약 다리는 냄새가 난다. 향긋한 허브향과 알지 못할 한약재 냄새가 난다. 아, 온몸에 퍼진 맨발독에 취해 오늘도 어제보다 커진 행복품에 안겨본다. 작은 폭포 아래 가을 잔치상 차려놓는다. 통밀빵, 감자, 고구마, 밤, 대추, 포도, 복숭아, 배, 사과. 집에서는 어림없는 양인데 숲속에서는 바람 양념에 묻히고 햇살팬에 볶아서 솔잎향 소스 찍어 냠냠 쩝쩝 다 먹는다. 우리 부부 체중이 요즘 조금씩 늘어난 이유다. 맨발의 행복이다라며 좀 전에 싹 쓸어 먹고 두유까지 마시고 숲길 30분 맨발로 걷고 일광욕 하러 산 위 바위에 올라왔는데 지금 또 뭔가가 자꾸 당겨요. 소화불량으로 고생해온 저인데 위가 튼튼해진 것 같아요 라고 했다. 맨발이 진정한 보약임을 참으로 맛깔난 언어로 정감 있게 표현해 주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을 신경계통약을 과다 복용하여 입 주변과 발바닥에 마비 현상까지 온 한 회원이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 합류한 지 3일째 되는 날 대모산 구룡산을 매일 맨발로 오른 후 몸에 나타난 극적인 변화들을 저자에게 전화로 전해왔다. 소화가 되지 않아 며칠간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아침도 먹지 못했는데 대모산을 맨발로 걸은 직후부터 되지 않던 소화가 잘 되면서 아침밥도 먹고 화장실도 자주 찾는단다.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있고 몸의 각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는 즉각적인 징후들이었다. 그러자 한 회원이 오늘 아침에는 보약을 한 재 얻어먹은 것과 같다 라고 공감을 표해 주었다. 그런데 겨우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맨발로 계속 걷고 있는 조옥순 씨도 집 근처 자갈 지하포도에서 만났을 때 맨발로 걸으니 너무나 좋아요. 맨발로 걷는 것이 한약을 먹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 뇌출혈로 마비되었던 왼쪽 뺨, 목, 팔 그리고 다리까지 거의 다 풀리고 이제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 치유되자 그 엄청난 맨발 걷기에 보약과 같은 효험을 이야기한 것이다. 몇 달 전 처음 맨발로 걷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혼자서 절뚝거리며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왼팔을 쭉 늘어뜨리고 걸었는데 맨발로 걸은 지 3주 만에 마비되었던 왼발로 땅을 쾅쾅 차더니 그 이후 이른 시일 안에 마비되었던 왼뺨, 왼목, 왼팔의 마비가 차례로 풀려내렸다. 그 치유의 진전은 가히 경이로울 정도였다. 이제는 왼팔을 자유자재로 돌릴 뿐만 아니라 집에서 이곳 자갈 지하포도까지 근 1km의 거리를 매일 뛰어서 오고 뛰어서 갈 정도로 치유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옥순 씨 사례는 그녀가 추운 겨울 날씨에 하루도 빼지 않고 맨발로 걷는 눈물겨운 치유의 집념을 보인 덕분이기도 하지만 맨발 걷기에 위대한 치유의 힘을 보여준 최고의 생생한 치유 사례이다. 그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열정적으로 맨발의 치유와 재활에 임하는 조옥순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채아 드리고 싶다. 관련하여 저자는 앞서 숲길 맨발 걷기는 의학적인 처치와 상호 협치를 이룬다고 했다. 맨발로 걷는 것이 질병의 근원적인 예방과 함께 병원의 치료와 함께 몸을 보호하고 치유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독자 여러분께 당장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 생기거나 통증이 있다면 우선 할 일은 병원을 찾는 일이다. 병원을 찾아 바른 의사를 만나 상의하고 의학적인 처방을 받아 치료에 들어가는 일이다. 그 다음 숲길 맨발 걷기는 독자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고 근원적인 예방의 효과를 가지도록 돕는 것이다. 동시에 혹시 병원에서 다 이루지 못하는 몸을 보호하는 차원의 치유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실제 숲길 맨발 걷기는 앞서 여러 사례로 누누이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사실 그러한 질병이나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지압 효과에 따른 혈액순환 활성화와 그에 따른 면역체계의 강화가 그 첫 번째 예방 효과를 가져오는 일이다. 그리고 동시에 접지 효과에 따라 활성산소가 제거됨으로써 암의 근원적인 예방 효과를 가져옴이 그 두 번째 예방 효과이다. 그리고 맨발로 접지함에 따라 땅속에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몸속으로 올라와 적혈구의 제타 전이를 올림에 따라 혈액의 점성이 낮추어짐과 동시에 혈류가 빨라져 혈전의 생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그로써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이나 뇌출혈 등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것이 바로 숲길 맨발 걷기가 갖는 마법과 같은 놀라운 예방의 힘이다. 이렇게 숲길 맨발 걷기는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역할과 상응한 치유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그 자체가 바로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 거기에다 우리의 숲길 맨발 걷기는 돈 한 푼 들어가지 않는다. 비용 제로의 지상 최고의 보약인 것이다. 비용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지만 그 어떠한 보약보다도 더 많이 몸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앞서 쓴 바 조물주가 설계해 놓으신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생명의 작동 원리이자 치유의 기제인 것이다. 그래서 숲길 맨발 걷기는 무비용의 지상 최고의 명약 보약을 다려먹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본소를 계기로 주변의 숲길을 맨발로 걸으시며 이와 같은 마법과 같은 예방과 치유의 힘을 가진 무비용의 지상 최고의 명약 보약을 꼭 다려드시기 바란다.